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번에는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 민법 제108조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2항에서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통정한 허위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 통정한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통정 또는 통모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통정 허위표시 또는 줄여서 허위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과 상의해서 그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두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와 같은 증거 형식을 남겨두기 위해서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많습니다. 매매계약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니까 그와 같은 허위 표시의 어떤 결과, 외관, 형식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포탈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증여지만 형식적으로 어떻게 매매의 형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은행에 예금을 하면서 예금주를 진정한 예금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즉 타인 명의의 계좌로 만들어두는 해두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짜고, 상대방과 통정해서, 상대방과 통모해서 하는 이와 같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통정 허위 표시 또는 허위 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결국 이런 이야기죠.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어떻게 허위로 친구나 친척이나 배우자와 같은 일정한 사람들과 어떻게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소유권 이렇게 이전 매매계약 형식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으니까 이 주택의 소유자는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허위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라는 거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일정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또 매매계약을 통정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그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상대방과 짜고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통정 허위표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의사표시로 볼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유효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외관. 보통은 허위 표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허위 표시를 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그 동기나 목적 묻지 않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그 외관이나 외형을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런 외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증서를 작성하거나 등기나 등록을 하거나 이와 같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3자가 봐도 사회통념상 저건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외관 또는 외형을 만들어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의사표시로 볼 만한 외형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 즉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는 묻지를 않아요. 묻지 않는다. 근데 주의하실 것이 단순하게 표시를 잘못한 것은 허위 표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와 도급의 의미를 모두 갖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는 어떻게 해요? 매매라고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건 허위 표시가 아니에요. 왜? 그와 매매와 도급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매매라고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약은 어떻게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갖는 계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즉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세 번째로는요.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통정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과 짜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지인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을 누구와 상대방과 짜고 해야 돼. 단순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가장행위, 통정 허위 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과 당사자 상호 간에 양해 내지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과의 양해, 합의, 즉 통정해야 한다. 통모해서 진위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되면 어떻게 해요? 소위 허위표시가, 즉 통정 허위표시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허위표시가 성립하게 되면은 그 다음 아까 108조 제1항에서는 그 통정 허위표시는 어떻게 해요? 무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허위표시의 무효와 관련한 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당사자 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제3자에 대한 효력이라고 하는 것하고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 그리고 그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를 나누어서 효력을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108조 1항에서는 어떻게 해요? 허위표시의 무효, 통정한 허위표시의 무효는 통정한 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의 효력이 없다. 무효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와 같은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먼저 따지기는 일단 무효입니다. 근데 허위 표시를 한다라고 해서 이 자체가 어떤 사회 질서에 반한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이와 같은 행위라고 반드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 무효고 그 허위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허위 표시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746조에서 이야기하는 불법 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은 당사자 간의 허위 표시를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를 하고 그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냐? 즉 설사 아까 예에서 예를 들어 A로부터 B에게 허위 표시에 의해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해요? 둘 사람 사이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것이니까 무효입니다. 하지만 등기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이 설사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내막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요와 같은 것도 없앨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 등기 자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채권자 취소 행위를 그러니까 요 말소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3자에 대해 당사자 사이는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별개의 법률 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 관계에 있는 자, 이게 제3자입니다. 선의의 제3자는 그러니까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물론 고유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선의의 제3자와 관련해 갖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표시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사자 간은 무효다. 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결국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유효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력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당사자 및 포괄, 즉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선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로 선의의 제3자는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선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가 뭐냐? 선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선의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선의냐? 결국 선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허위표시를 알지 못한다. 허위표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선입니다. 단순하게 허위표시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표시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잘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당사자 간엔 허위표시가 무효지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거죠. A하고 B 간에 허위표시를 했고 그 허위표시에 기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C입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그 C가 D로부터 또 D로부터 다시 E가 그 소유권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경우 생각할 수 있죠. C는 선의, D는 악의, 또 E도 악의. 뭐 뒤에 여기는 상관없겠지만은 근데 또 C는 악의, D는 선의.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E는 악의. 일단 허위표시의 무효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C는 어떻게 해요? C에게는 허위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해요. 그럼 D는 어떻습니까? D와 E는 악의인데 그러면 일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 C가 선의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넘겨받았다면 권리 취득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악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C가 완전하게 취득한 권리가 다시 효력이 없어지는 것,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C가 악의인 경우, 수익자가 C가 악의인 경우는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악의의 제3자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그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문제 발생하죠? D가 선이에요. D 선이니까 허위 표시의 무효는 어떻게 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D에겐 대항하지 못해요. 그다음 E가 악이라 하더라도 일단 D가 선의로서
그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이는 어떻게 해요? 악이라 하더라도 그 권리 취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C가 선의인 경우는 일단 그 이후의 사람이 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권리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C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는 그 이후에 악이 그 이후에 뭐 취득자가 악이냐 선이냐에 따라 또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악인 경우는 계속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선의인 경우에 일단 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뭐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결국 어떻게 해요? D와 C, D, E는 모두 C가 선의인 경우 C, D, E는 전부 소유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걸 취득한 권리를 또 이전하는 것이고 C가 악의인 경우는 C는 C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D와 E에 대해서는 그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즉, 그 행위의 효력은 인정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허위 표시는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런 제3자가 제3의 이해관계가 생기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뭐 선의가 악이든 제3자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는 허위 표시는 철회할 수가 있어요. 허위 표시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니까 그 등기가 외관을 제거할 때 허위 표시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그 처음에 허위 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외관이 존재하는 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보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위 표시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그 외관을 제거할 때까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또는 허위 표시 철회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아까 앞에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강제집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척이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팔아버려요.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 이처럼 허위 표시가 만들어진 그 외관을 기초로 해서 외관 또는 외형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이와 같은 사람이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제3자가 선의인 경우는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허위 표시는 어떻게 계약에 적용되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인가, 통정해서 하는 것인가, 계약에 있어서 허위 표시가 왜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자와 짜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허위 표시의 경우는 계약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관련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일단 계약에 적용되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족법상행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에 관련해서는 가족법상의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 달리 당사자의 진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허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다른 지난번에 비진위 표시와 마찬가지로 허위 표시에 관한 규정도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혼인과 입양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제3자에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언제나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허위 표시했다 하더라도 가족법상의 허위로 원칙적으로 허위로 입양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해요? 언제나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공법행위라든지 소송행위에도 이 1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어음행위와 관련해서는 이 허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판례인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음행위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허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에도 허위 표시 가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나눠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 그냥 허위 표시 가능 규정이 경매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민사집행법에서는 매수인이 그 매각 대금을 다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결국은 허위 표시 가능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물론 임의 경매는 조금 달리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경매의 경우도 허위 표시 가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허위 표시와 구별해야 하는 행위로서 은닉행위, 신탁행위 또는 간접대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탁행위와 간접대리, 신탁행위와 간접대리는요, 개념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일단 허위 표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한 법률 행위, 유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은닉행위와 관련해 갖고는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닉행위라고 하는 것은 허위 표시 뒤에 감추어진 행위, 즉 허위 표시 뒤에 감추어진 행위입니다. 감추어진 행위다. 예를 들자면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증여이면서 형식적으로는 매매의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매매라는 형식행위 뒤에 이걸 이제 가장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행위 뒤에 숨어있는 이와 같은 증여, 이런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은닉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은닉행위,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춰야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은닉행위라 하더라도 무조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무조건 효력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행위, 이 경우에 가장행위인 매매에 있어서의 그 의사표시 합치는 없어요. 진위와 표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행위는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 가장행위 뒤에 숨어있는 은닉행위, 이것은 증여와 같은 행위는 그 증여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즉 그 은닉행위도 은닉행위로서의 법률 요건을 갖춰야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를 들자면 법률이 증여의 은닉행위에 관공서의 허가라든지 증명이 필요하다면 그 같은 허가나 증명도 갖춰야 된다는 거야. 갖추지 못한다면 설사 이 매매에 있어서의 허가 또는 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가 증명을 은닉행위의 가장행위 허가 또는 증명을 은닉행위의 허가 또는 증명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건도 이 요건대로 갖춰야 하는 것이고, 가장행위에서 필요한 외관을 여기다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허위 표시 뒤에 감추어진 이와 같은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은닉행위는 언제나 유효하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이와 같은 가장행위, 즉 증여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매매와 같은 가장행위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간단하게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또는 허위 표시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사실 허위 표시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판례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고, 판례라든지 중요한 내용들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법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